네, 안녕하세요. 갈샘의 교양사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아유, 이놈 아줌마가 이 라이브를 하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려다 보니까 아직 편집하는 거를 못 배워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 양해해 주시고요. 네, 다시 들어왔어요. 네. 네, 반가워요. 우리 검정님 일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해주는 것도, 저한테는, 예, 큰 힘, 실수하는데 봐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됐어요. 그럼 우리 드리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나? 금방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처음 감정이 뭐라고 그랬었죠?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처음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무였어요. 무. 네. 여기서 한 감정이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미끄러우니까 이게 잘 안 써져. 미끄러워가지고 자,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 됐어. 네네네네. 오잉 됐어요. 그렇죠. 무에서 예. 무국에서 요거는 무국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감정은 무국.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 하나 일어나는 거를 태그. 예, 여기는 무국. 여기는 태그. 이게 미끄러워 가지고요.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음양 그랬었죠. 음양은 뭐라고 그랬었죠? 하늘과 땅, 여자와 남자, 일어난다, 잔다, 시작한다, 끝난다, 먹는다, 예, 배설한다, 등등등등 상대적이고 항상 음양은 변한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분화된다 그랬었죠. 태극에서 조금 더 분화가 되는 거, 요렇게 이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태극을 음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양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을 갖다 놨어요. 양음. 양에서는 어떤 양이 있었어요? 소양이 있고, 소양. 이 소가 작을 소예요. 요거는 이제 그 변양할 때 그 양, 양적이다, 밝다, 명랑하다 이런 거.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태양이라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양은 양인데 이거 클태. 양이 좀 크다 이런 느낌. 여기 소양은 작을 소, 작은 양 중에서 좀 작은 거, 양 중에서 좀 큰 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었죠? 소음이 있었어요. 예, 소음이 있었고 또 여기는 태음이 있었어요. 음은 음인데 음이 좀 작은 거, 음은 음인데 음이 좀 큰 거 그런 뜻이에요. 제가 화면으로 보기는 굉장히 잘 보이네요. 지금 여기 태블릿으로 보니까 요거 괜찮다. 그리고 이제 소양은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음양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행 배울 거거든요. 자 소양이 여기에서 어떤 걸로 기호를 쓰냐면 부호로 쓰냐 나무목 목요일 할 때 이 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은 화요일 할 때 그 화로 태양을 쓰는 거고요. 소음은 금요일 할 때 그 금으로 예, 기호를 쓰는 거고요. 태음은 수요일 할 때 그 수로 예, 태음의 부호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과 음의 요 사이 요렇게 넘어갈 때 완충작용 너무 크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토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빼고 요거 봤을 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거는 소양, 태양, 소음, 태음은 우리 뭐 어디서 봤었죠? 사상체질,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자, 이 목이라는 기운은 양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양이 작은 듯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거는 아주 강렬한 빛. 그래서 양 중에서 가장 강한 양은 태양이에요. 소양보다 태양. 그 다음에 이제 음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돼. 음에는 금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음 중에서 그래도 음의 기운이 좀 작은 거는 소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이 큰 거 있잖아요. 큰 거는 여기 태음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토는 양과 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무국에서 예,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서 두 개가 생겨서 음양이 됐고, 이 음양에서 다시 분류가 돼서 이렇게 5가지의 오행. 이게 어디서 많이 본다고 그랬었냐면 우리 달력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얘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거든요. 사주를 공부할 때는. 그런데 왜 달력에는 1월, 화수, 목, 금, 토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왜 그런지 예,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라는 거는 아직도 연구하고 발전하는 중이니까 맹신은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잘 활용하셔서 사주를 삶의 도구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기 나름이 55%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살아내는지 그거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그냥 교양 과목으로 예, 삶의 도구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모든 에너지는 이 일과 월,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에서 예, 시작된다. 사주는 이 오행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오행이라는 기운이 도대체 뭔가 일단 한번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자연으로 한번 볼까요? 자연에서 오행을 보면 봄이 왔어요. 이렇게 봄이. 그리고 한여름이 돼서 무럭무럭 열매가 막 꽃이 피고 열매가 탁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라는 에너지로 여름이 좀 길게 유지가 된 다음에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 그래서 수는 겨울, 봄을 기다리는 예, 그런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또 이거를 일생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으로 보면 자, 목이라는 거는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면 아가씨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토는 여기에 화의 연결선상, 여기는 금은 뭘까요? 그러면 중년,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수는 뭘까요? 노인,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운적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한 사업을 한다 시작해요. 그러면 목이라는 거는 사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목이라는 기운은 차렸어요. 창업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화는 마케팅을 하고 알리고 번창하는 모습이에요. 토는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금은 예, 결과를 얻어요. 이제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는 자본금을 모으는 것, 그렇게. 그래서 다시 또 재투자, 설비 이렇게 하는 거. 사업이라면 이런 거. 만약에 이게 하루의 장사라고 칩시다. 하루의 장사. 목이라는 거는 아침에 오픈했어요. 문 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손님한테 이제 매장 문 열고 홍보하고 뭐 북적북적 토까지 북적북적 해요. 북적북적하고 금요일에 금이라고 하는 거는 오후에 은행 마감 시간 이게 왜 이래? 은행 마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하고요. 수금하고 정리 싹 하고 나서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돈 정리정돈하고 집에 와서 이제 쉬어.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할 준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행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미끄러우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의미와 이해. 자, 오행이라는 거. 오늘 공부할 주제는 오행, 의미. 예.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행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첫 번째.
목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목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기운으로 이게 목이라는 거는 나무 보통 이제 애들이 오면은 저는 나무인가요 불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기운이 있으면 나무 사주야. 그러면 그거를 목 기운이라고 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왜 나무라고 했냐면 나무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뽕 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위로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무의 기운이 그렇잖아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의 기운이 자연에서 보니 나무가 목의 기운과 아주 흡사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목이라고 하는 거지. 이 목의 대표를 나무라고 하는 거지. 나무가 목만은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느낌을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목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크게는 뭐냐? 크게는 새로 뽕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아침에 출근한다도 되고 사업을 시작한다도 되고 아기가 태어난다도 되고 뭐든지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시작을 하는 거다. 시작. 그 다음에 뭐든지 잘 만들어. 보세요. 요즘 산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새싹이 뿅 하고 나왔어. 마른 나무 가지에. 이런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뿅 하고 나왔어. 그게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일단 시작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 하고 나오는 거니까 창조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나무가지에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이 힘이 이게 조그만 나뭇가지라서 그렇지 이 마른 가지에서 얘가 이렇게 뚫고 뽕 하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마어마한 솟구쳐 나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용출, 용력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월, 화수, 목, 금, 토 이 중에서 생명이 있는 거 특히 이제 음양 빼고 오늘은 오행만 하는 건데 이 오행 중에서 목, 화, 토, 금, 수 이게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이 중에서 생명을 가진 것은 목이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화도, 토도, 금도, 수도 전부 다 이 목을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요일과 그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전부 다 이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할 때 어떤 이론이 있냐면 생명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생명론. 이 생명론은 이 사주 팔자를 딱 열어봤을 때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많이 보는 이론이에요. 생명론이. 나중에는 저 생명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생명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공부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열었는데 나무가 있어. 이 나무를 키워야 될 거냐 죽일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거나 연구해 보시면 사주 보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어쨌든 목이라는 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로 올려 막 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만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만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늘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이 목이라는 거는 봄의 의미도 돼요. 예. 봄의 사계절 중에는 봄인데 봄의 의미란 봄에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농사를 풍년을 기약하면서 이때 목이라는 거는 대출도 받고 뭐 돈도 빌려오고 그래서 투자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해봐. 잘 되겠지. 목표만 딱 정해지면 목표가 없어도 달려가는데 목표가 정해지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니까 뭐가 좋겠어요? 추진력이 강하다. 그래서 팔자에 목 기운이 있는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목 기운이 없는 사람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작을 못하니까. 아시겠죠? 우리 저기 검정님 사주에도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을사년에 우리 검정님이 갑신일주거든요. 여기 이 을도 목이고요. 목도 목이에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드니님도 팔자에 묘월이라 토끼띠잖아요. 토끼띠도 예, 목 기운이 추진력이 없을 수도 있죠. 예, 없습니다. 이 추진력이 목 기운 중에서도 누가 강하냐면 호랑이나 예, 갑목이나 호랑이 이런 사람들이 강합니다. 예, 묘는 조금 또 달라요. 천간의 을목은 굉장히 빠른데 지지의 묘목은 조금 약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목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용감해요. 용감하다. 열심히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미래에다가 맞춘다. 그리고 창조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든지 키워내고 길러내는 모습이 있다. 왜 우리 봄은 뭐라고 하죠? 또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 팡팡팡팡 뛰죠. 예, 어린애 같은 모습도 있어요. 어린아이. 순수한 모습.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길러내고 창조하고 봄에는 막 뭐든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고기 최고. 목일간 일 잘합니다. 떡 부러지죠. 아주 짜랑짜랑합니다. 저도 을사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이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가만히 일을 안 있어. 저 가만히 있는 거 못하거든요. 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자 그러면 해요. 근데 이 을이라는 거는 올라가기는 하지만 약간 갸우뚱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 계산은 하지요.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는 있어요. 예. 우리 저기 금강 선생님 갑진일주. 예, 여기 목이 딱 있어요. 목이 있다 보니까 고민 딱 했다가 해볼까? 탁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목 기운 있는 사람은 보통 뭐를 많이 보냐면 어쨌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엄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 진로 같은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와가지고도 나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이런데 대부분 목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교육을 많이 한대요. 교육. 예.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으면 교육적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가 빡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겠죠. 기획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인 같은 거 새롭게 만드는 거 출판사 이런 것도 좋고 제조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인연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은 목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은 우리 사주를 막바로 이제 나한테 어떤 기운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천간 뭐뭐 있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있었죠. 그 중에 갑과 을이 목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검정님은 을사년의 을도 목이고 갑신일의 갑도 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드니님 같은 경우에는 정묘생이니까 예, 토끼 글자. 지지에는 토끼 있는 거. 자, 천간에서는 갑과 을이 목기운이고 지지에서는 호랑이와 토끼가 목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는 한글로 갑이라고 있죠. 이거는 목이 오행상 목이래죠. 그러니까 갑목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갑목. 근데 일간에 있으니까 우리 검정님은 일간에 있으니까 갑목 일간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지에 있는 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인목이라고 해요. 이건 호랑이 인자, 이건 토끼 묘자거든요. 그러니까 인목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묘목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목기운은 갑을목과 인묘가 목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하고 의욕이 있고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생각이 굉장히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이게 의심이 없어. 얘네들은 의심이 없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의심이 없어서 나쁜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분주하고 어린이 어때? 어린이 어때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끝없는 욕망, 희망이 목의 기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기 팔자에 갑이나 을이나 인이나 묘가 있으면 아, 나는 목 기운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 저 나무가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을 안 써놔. 목은 안 써. 여기에 쓰지는 않아. 하지만 딱 보고 이게 목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요것도 목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외워라 그런 거예요. 일단은 딱 쓰면 이거만 쓰지 여기다 간목, 을목, 아니면 묘목 이렇게 외우면 이제 후진 거야. 상담 4는. 아시겠죠? 공부할 때는 괜찮지만 예, 이렇게 목 기운은 이렇다. 그래서 목 기운이 대운도요. 목 대운이 아직 대운은 안 배웠지만 왜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어. 사주팔자가 을사에 갑신에 이렇게 있다 쳐. 그럼 대운이 인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운에 이렇게. 예, 이건 나이 이렇게. 그러면 이 목대운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승승장구를 일단 열심히는 하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용기가 무쌍해가지고 뭐가 많이 생기냐? 대출이 생긴다. 대출이 많이 생겨요.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출이 크게 생겨요. 그래서 팔자 안에 얘네들 잡아주는 글자가 있어야 돼. 예, 어쨌든 목이라는 거는 용감무쌍하다. 아시겠죠? 자동차로 말하면 목이라는 건 뭘까? 예, 악셀에다가 그냥 막 밟고 지나가는 거. 아셨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목이라는 거는 조금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 다음에 양 중에서 제일 강한 약이 뭐라 그랬죠? 예, 화라고 그랬어요. 화. 아, 화가 굉장히 강렬한 화죠. 화는 일단은 성장과 표현의 대명사예요. 성장과 표현의, 그러니까 성장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표현을 잘한다. 표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성장과 표현의 대명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 화의 모습은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 태양이 끝없이 쫙 펼쳐지잖아요. 예, 끝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외세욕이라고 하죠. 외세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목의 관점은 예, 어린이였으면 이 화의 관점은 이제 청년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청년의 시기, 그리고 전성기. 예, 전성기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예쁜 아가씨, 총각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멋진 모습이다. 그래서 이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도 있냐면은 얘가 비싸고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거, 명품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봐야죠. 목 기운에서 뿅 하고 올라왔다면 이제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이 화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화들짝 피어날 거예요. 예, 열매는 없는데 꽃이 막 열매가 여기 맺기 직전에 꽃 피는 거, 요런 모습이 이제 화의 모습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 이 목은 위로 올라갔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무성해지는 이런 모습이 화의 모습입니다. 자, 아침에 창문에 문을 열었으면 낮에 손님이 막 바쁘게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활발하죠. 이걸 회사의 모습으로 볼까요? 회사의 모습은 아침에 출근했어요. 목이라는 게 출근했어. 그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하는 모습이에요. 일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 최고조로 달하는 모습.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점심때 정오를 알립니다 하는 그 시간에 딱 되면, 이 정오도 이것도 화거든요. 이 모습이 딱, 이 시간이 딱 되면은 사람은 이제 일하기 싫어.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 피곤해. 예, 피곤하다. 예. 화는 화들짝 웃고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딥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아우 힘들잖아요. 아우 죽겠다.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화가 웃고 있지만 이 뒤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비해서는 지구력이 어떻다? 지구력이 약하다. 끈기가 약하다. 예, 약하다. 없다 하면 안 되겠네.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억지로 일을 하는 모습이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의욕이 충만했다면 여기는 살짝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으로 치면은 청년 시절이고, 하루로 치면은 정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멋지게, 예, 다 발현은 하지만 늘 피곤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자, 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침에 여명이라면 요거는 활짝 밝게 핀 그런 한낮이거든요. 대낮이거든요. 남들이 다 보고 있어.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꾸미고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것에서도 또 이게 인연이 있고요. 밝고 유명하고 예쁜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 매우 양적인 거. 사주에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잖아요. 토, 금, 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예쁜 게 화예요.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예쁜 거에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 화 있는 사람 치고 못생기거나 뭐 화사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어쨌든 화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화려하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세속적인 직업을 좋아한다. 세속적인 거, 현실적인 거, 예, 꿈꾸는 거 이런 거 안 돼.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예쁜 거, 잘 꾸미는 거, 멀리 퍼지는 거. 멀리 퍼지는 게 지금은 뭘까요? 빛, 소리, 예, 방송, 연애, 정치, 법률, 뭐 홍보, 마케팅, 뭐 미용하는 거, 의료 분야, 의학 분야도 전부 화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게 뭐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타고 이렇게 개인 방송이지만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고 지금 대운이 사, 오, 미로 가고 앞으로 다음에 병신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화가 기다리고 있고 원래 팔자에도 화가 있고 막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개인 방송이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화 있는 사람은 예쁘다, 현실적이다, 멋있어야 된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고 볼까요? 목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자동차, 신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화 있는 사람들은요, 돈 없어도, 예, 화려하고 멋있고 근사한 거,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요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화는 예쁘게 써야지. 이게 미끄러워갖고 예쁘게가 안 돼. 보드 마카펜은 예쁘게가 안 돼. 그래도 색깔이 녹색이라 좀 낫다. 그죠? 자, 화는 그러면 우리 천간지지에서 어떤 게 화일까? 자, 자기 팔자에 화가 있나? 이제 뒤져보세요. 예뻐요? 자, 천간에 있잖아요. 화는 병이라는 게 화예요. 그리고 오라는 게, 정이라는 게 화예요. 병정. 그 다음에 12지지, 지지에서는 사가 화예요. 그리고 오가 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게 한글로 병이라고 있잖아요. 예, 병이고 요거는 화잖아요. 그래서 병화라고 읽으셔야 돼요. 병화. 일갈이, 우리 드니님 같은 경우에는 병신일주야. 그 중에서 천간에는 병이 떠 있네. 그러니까 우리 드니님이 일간이 뭐예요? 하면은 저는 병화일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정화일간은 없네요. 그러면
정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정도 화예요. 정화일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지지는 이 뱀이에요. 요 뱀도 예, 사라고 읽어요. 뱀사. 예, 사화가 사화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요거는 말 오자예요. 오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화는 이렇게. 예, 병화, 정화, 사화, 오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천간의 글자잖아요. 천간. 밑에 거는 지지의 글자잖아요. 예, 그래서 병화가 땅으로 내려오면 이 땅지니까 사화가 되는 거예요. 사화가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가 땅으로 내려오면 오화가 되는 거고 오화가 천간으로 하늘로 올라가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아님이 계시네. 항아님은 갑오일주라고 해요. 우리 항아님은 태어난 태어난 날이 갑목도 있고 오화도 있네요. 오화. 그래서 요 위에 거만 읽을 때는 갑목일주, 밑에 거를 읽을 때는 오화일지, 그리고 이렇게 싸잡아서 읽을 때는 갑오일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저기 항아님 그래서 목과 화가 있잖아. 교육이야, 교육. 말하는 사람. 우리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말씀 굉장히 잘하십니다. 어쨌든 화는 이런 거예요. 네 팔자에 화가 몇 개 있나 보세요. 우리 드니님 볼까? 우리 드니님 정묘년 이렇게 생겼어요. 병오 병신 그러면 화가 요것도 정화 병화 예 병화 여기 또 있네. 요것도 병화 그리고 요거는 오화 이렇게. 그럼 화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쵸? 예, 우리 드니님은 화가 일단은 5개다. 이게 좋고 나쁜 거는 떠나서 일단 화가 5개다. 근데 사주를 볼 때는 이거는 지워야지. 화는 지워.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우고 이거만 써놓고 화가 몇 개구나. 왜냐하면 애들이 와서 물어봐. 선생님 저 불이 몇 개예요? 이런 거 물어봐. 그래서 제가 사주 공부를 할 때 이런 공부를 할 때 우리 일반인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은 을사생이야. 을사생. 그리고 기축월이고 갑신일에 신미시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사가 화잖아요. 예. 병이 하늘로 병화가 땅으로 내려오면 사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사생이니까 사화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기 팔자에 예. 목이 몇 개인지 화가 몇 개인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수 있어. 그쵸? 예. 목이 몇 개일까? 화가 몇 개일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 봐야 되겠다. 이 토라는 애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토라는 애가 제가 토일간이거든요. 예, 토요일 할 때 토일간은 도대체.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점점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하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오늘 하하님 오늘 안 오셔가지고 우리 하하님이 무토일간이었는데 자 일단은 이 무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중용이다. 중용. 연결자다. 예. 중용이고 연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내면이 강한 사람, 내면에 간직하려 한다. 그리고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화합.
아까 목, 화, 이렇게 금, 수, 이 중간에 토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모습. 목화하고 금수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충청도가 토예요. 서울, 경기도하고 저쪽 경남 쪽하고 아래 부산 쪽하고 중간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죠. 요게 토입니다. 토는 이렇게 중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 좋아해. 따라가기. 자, 따라가기.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가가지고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너 먹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함. 치우침 없음. 하지만 자기 주장은 있음. 자기 주장은 있음. 예를 들어서 토일관한테 가가지고 얘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했어. 쟤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래서 두 사람 말 다 들어. 다 들어놓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러고 끝내는 게 토예요. 토를 어쨌든 중간에서 목화와 금수의 중간에 입장에서 굉장히 그 완충작용을 잘 해주려고 하고 또 분류를 해보면 목과 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사이 여기도 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도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토는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극단적인 충돌을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더라. 중간자 역할 뭐가 있을까요? 중간자 역할. 소개업소는 다 토라고 보시면 돼요. 토가 6개면요? 토가 6개면 6개인 거지요, 뭐. 토가 일단은 오늘은 뭐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팔자에 오행이 몇 개가 있는지 이 몇 개 있는 오행을 뭐라고 이제 막 꺼내서 보는 방법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천간과 어떤 지지가 어떤 오행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결실을 위한 준비, 결실의 준비. 그러면 이런 거예요. 봄이 와서 싹이 났어. 여름에 태양이 지글지글 끓어. 가을에 열매를 완성시켜야 돼. 중간에 토가 이거를 확 쪼그라들지 않고 얘가 과일이 잘 익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토의 위치예요. 결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의 동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 이 화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 보세요. 불이 계속 올라가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자, 밥이 막 끓어. 여기서. 자, 요거는 목이라는 거는 쌀을 씻었어요. 자, 화라는 거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토라는 거는 불을 탁 껐어요. 불을 탁 껐고 얘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다 익기 전에 추가 착착착착착착착 흔들리다가 조용히 있죠. 그게 토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성된 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 토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뭐를 그럼 잘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요. 남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 소개업 이런 것도 되고 인력사무소 소개업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결혼정보회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뭐든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중간자 역할 그리고 이제 감리, 감도 중개해주는 거 딜러, 교환 그런 의미 아시겠죠? 예, 그리고 토는 토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건축의 의미가 또 있대요. 또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 하여튼 뭐 토 있으면 건축 부동산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도 토일간이에요. 제가 주로 저 많이 하는 거 뭐 있냐면 저는 토일간인데 소개 많이 해줘요. 나한테 뭐 소개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저한테 만약에 보험을 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럼 막 소개해줘요. 이 사람 보험한다고 막 얘기해주고, 뭐 영양제가 좋다더라 그러면 영양제도 막 소개해주고, 그다음 뭐 어디가 뭐 저기 카페가 좋다더라 그러면 카페, 음식 소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보면은 이유도 없이 그냥 제가 갔다 와서 감동받은 식당은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가 잘못되면 예, 음흉하고 욕심이 많고 그렇다고 해요. 예, 맞아요. 저 음식점 겁나게 많이 알려주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토들 좋은 사람 많아요. 예, 칼샘, 무토일간, 호떡도 호랑이 호떡. 그 다음에 이제 금, 드디어 이제 금이 왔습니다. 예, 금. 이게 금이 굉장히 좀 무섭다고 느끼는데요. 금 안 무서워요, 사실은. 예, 금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무서운 애는 아니고요. 자, 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을, 중년, 예, 오후. 이거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가을과 중년과 오후가 다 뭐해요? 예, 결실이잖아요. 결실.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 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결실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결실의 대명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금이라는 게 있어야 결과를 잘 보는 거예요. 결과가 뭐요? 아, 돈 잘 버냐 그 소리요. 사주팔자에 금이 없어요. 금 자체가 뭐예요? 이게 돈이잖아요. 금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목화가 있는, 목화만 있으면 어떻게 돼? 예, 일만 벌리는 사람인 거야. 금이 있어야 일 벌리고, 예, 딱 움켜쥐는 힘까지 있는 사람이다. 이건 거예요. 수학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금은 결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가을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여기 낙엽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낙엽 같은 건 요거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낙엽은 다 떨어뜨려. 왜? 이 열매를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두려면 이 낙엽은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떨어뜨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낙엽을 떨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 기운이, 이거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기운. 예. 금기가 있는 사람이 구조조정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을. 속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냐면 원래 내 식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눈물을 좀 머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의리파가 되게 많습니다. 현실적이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냉정함. 현실적 냉정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쭉 쓰시면 돼. 현실적 냉정함, 그리고 단절의 힘이다. 단절. 끊어내는 거. 예. 그리고 상당히 목화는, 목이라는 에너지는 끝없는 희망이잖아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중년이잖아요. 다 겪어봤잖아요. 목화를 다 토까지 겪고 금이야.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 청년을 지나서 금이야. 중년의 아저씨야.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쨌든 되게 이성적이다. 목은 감성적이라고 하면, 예, 금은 이성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화금은 이성적, 특히 금은 더 이성적.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 사주에 금기 많은 사람, 사주에 누가 금기가 많지? 드니님 금 2개 있어. 병신이고 병신. 이 병신이라는 격함은 되게 나쁘지만, 예, 병호의 정묘. 예, 금이, 이것도 금, 이것도 금. 그 다음에 우리 검정님도 갑신이니까 갑신. 예, 이것도 금. 그리고 우리 항항님이 기우생이야, 기우생.
예, 금기가 짱짱하게 있어요. 예. 금기가 있어요. 어쨌든 예, 뭉치는 힘이 있다. 자, 이 금이라는 거가 그러면은 천간에서 뭐뭐 있냐? 천간에서는 경이 금이고 신이 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경금, 신금. 아시겠죠? 경금, 신금. 그 다음에 경이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돼? 원숭이, 신. 이게 헷갈리거든요. 신금, 천간은 신금, 지지는 원숭이 신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유금. 신이 땅으로 내려오면 유금. 그렇죠. 예. 그래서 천간은 경금, 신금. 지지에서는 신금, 유금. 경금이 땅으로 내려오면 신금. 신금이 하늘로 올라가면 경금. 자, 천간 신금이 땅으로 내려오면 당유, 유금. 유금이 하늘로 올라가면 신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에 금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뭐 어떻다고요? 결과 중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 예,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섬세하다. 섬세하다. 자, 그 다음에 정밀기기를 잘 다룬다. 정밀기기. 우리 쇠 있잖아, 쇠. 예. 그렇죠. 우리 저기 항아님 남편이 신미일주예요. 예, 천간에 신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도 정밀기기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의료 관련, 의료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석상. 그 다음에 이거 금을 뭐라고 하냐면 숙살지기라고 그래요. 숙살지기. 엄숙하게 죽이는 것. 예, 이 숙살지기가 엄숙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성에도 많이 가 있어요. 권력. 예, 우리 저기 대통령 중에 대단히 예, 권력적이었던 그런 분들 많아요. 경금 일간들, 예, 경금 일간들이 예, 있다고 하시죠. 예, 권력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금 자체로 쇠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일도 많이 해요. 남자분들 자동차 관련된 경금하고 원숭이 신금이 자동차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 또 신금이나 당류자 가진 분들은 또 그런 쪽에 안 가요. 섬세한 정밀기기나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항공, 예, 항공. 그래서 이 경 있는 사람, 원숭이 있는 사람 운전 잘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이 자체로 금융이에요. 이 자체로 돈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는 이제 가을의 결과, 결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는 오후에 어떤 그 마무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은행 마감 시간에 어떤 결과물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음식과도 관련을 많이 져요. 그래서 금 있는 사람이 음식을 잘한다는 말도 해요. 그리고 이 금은 또 발효 음식도 많이 취급을 한대요. 발효 음식. 예, 장아찌 같은 거. 그런데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금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결과 결실과 현실적이니까 엄청 따지겠죠? 예.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쪽에 일을 하면 되겠다.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수를 한번 볼까요? 수하면 죽도록. 수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수하면은 물이죠. 일단 물. 그죠? 물이고, 그 다음에 물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노인이고, 휴식이에요. 휴식. 이런 것들은 다 휴식이다. 휴식이다. 저장한다. 보관한다. 움켜진다. 자, 아까 화라고 하는 거는, 자, 하루 중에서 화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라는 거는 집에 와서 잠자는 거예요. 밤에 수면. 그래서 팔자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요. 아까 장기는 얘기 안 했지만 수라는 에너지는요, 신장이에요. 신장. 그리고 방광이에요. 예.
수가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딱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휴식과 예, 저장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드님 수 있어요. 수 있고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사주예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우리 이게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요. 귀. 이 수는 차갑다예요. 차갑다. 우리 몸에서 뜨거워 어떡하지? 귀에다 딱 대잖아요. 예, 귀가 신장의 건강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예, 요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아침을 기다려야 되고 겨울을 보내면서 봄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가 있으면 인내심이 강해요. 끈기가 강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시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정을 알립니다 할 때 그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다 끌어안아야 돼. 집에 다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욕도 굉장히 강하다. 예, 소유욕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야심도 강해요. 야심, 야망. 예. 이 수를 북방민족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칭기스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대표적으로 뜨거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냥 옷 다 벗고 바나나 이게 뜯어 먹으면서 그냥 하루를 그렇게 여유롭게 보내는 모습이잖아요. 낮잠 늘어지게 자면서.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대표적으로 칭기스칸인데 그 사람들은 예, 남의 거 뺏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망과 야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는 겨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살벌합니다. 누가 더 희망적이고 열심히 살까요? 예,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이 시간이. 어둡고 깜깜하다. 내 얼굴 이상하게 엄청 크게 보이네. 아우 징그러워. 안경만 뒷다. 크게. 자,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예,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다. 아픔이 있다. 남들 모르는 아픔이 있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 맙시다. 그런 건 있어요. 내일 죽어도 괜찮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도 저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는 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내 몸이 허락하는 그 선까지만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수일간인데도 수가 약해서 열심히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어. 자, 수는 그러면 천간에서는 뭐뭐 있을까요? 수는 천간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수니까 임수, 이렇게 개수, 이렇게. 네, 까짓것 대충 삽시다. 그 다음에 임수가 땅으로 내려오면 뭐지요? 돼지, 해수, 개수가 땅으로 내려오면 자수. 아시겠죠? 그래서 수의 천간은 임수, 개수, 수의 지지는 해수, 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니님은 숨어있는 수만 있고 우리 검정님은 수가 없다고 아마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있습니다. 축도 소 달에 태어난 것도 수고 그 다음에 그 원숭이라는 글자 속에 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수라는 거는 요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예요? 얼마나 됐나 지금? 어머나 1시간이나 됐네? 1시간이나 됐네. 네, 안녕하세요. 1시간인데 나 상생상극까지 나 오늘 하려나 했는데 못하네요. 예, 상생상극하면 1시간 더 가야 되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맙시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1시간이 지난지 몰랐죠?
어. 예, 그러면 이제 오행을 한번 우리 검정님 거를 한번 사주를 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주 명식표 생년월일이 빵빵빵. 예, 여기가 연도를 여기다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월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일 쓰고 시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정님이 을사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축월, 그 다음에 갑신일, 그리고 신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수강생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오행 봤어. 그러면 이거를 딱 봤을 때 마음속으로 딱 알아야 돼. 이 을사만 썼지만 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 을목, 사는 사화, 기는 기토, 축은 축토, 갑은 갑목, 신은 신금, 신은 또 신금, 미는 미토. 아까 토할 때 진술충미 안 했구나. 토를 안 했네. 한번 볼까요? 토는 천간에서 무하고 기여.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셨어? 토는 천간에서는 무와 기예요. 지지에서는 진과 술이에요. 기는 축과 미예요.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 무토, 기토 이렇게 읽으셔야 돼. 진토, 술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축토, 미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우리 검정님의 사주에서는 을목, 사화, 기토, 축토, 갑목, 신금, 미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는 해드릴게. 여기까지는 합시다. 해드릴게가 아니라 합시다. 왜냐면 현실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거. 일간. 일간이 중요해 항상. 일간. 일간이 갑목이야. 그러면 일간이 갑목이야. 목이 몇 개 있어? 목이 하나, 둘. 목이 하나, 둘. 요것도 목이니까 2개 있네. 이렇게. 그죠? 여기다 놔요. 그 다음에 목한테 물을 줘야 되잖아. 물. 이게. 여기 목이, 여기 갑목이야. 내가 갑목이고 목이 2개 있어. 하나, 둘. 그 다음에 목한테 물을 줘야 돼. 물. 근데 물이 일단은 보이는데 임수, 개수, 해수, 자수 없네. 일단 없음.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잘라. 여기다 이렇게 자르고 목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화가 와야 돼. 화. 나무에서 불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물로 나무에다가 키운다. 나무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면 화가 몇 개인가 쉬어보는 거야. 또 하나. 화가 하나네. 이렇게. 화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토. 왜냐면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와가지고 흙을 단단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가 몇 개 있나 쉬어봐야 돼. 하나, 둘, 셋. 3개가 있는 거야. 기토, 축토, 미토. 이건 검정님 거. 그 다음에 토 다음에 토에서 이제 뭐 나와야 돼? 금이 나와야 돼. 금은 여기서 몇 개 있을까요? 금 하나. 그러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요 일간이라고 그랬죠? 간목이 일간이잖아요. 예. 일간을 도와주는, 일간을 나무에다 물 주면 일간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가 한 편이요. 한 편은 2개가 있네. 이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요거는. 힘이 세지는 거고, 나머지 화, 토, 금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 게 몇 개요? 하나, 넷, 넷, 5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7개밖에 없어?
목이 하나, 둘. 아, 토가 하나, 둘. 화가 하나, 토는 하나, 둘, 셋. 금이 두 개네. 금이 두 개. 그래, 이게 총 8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5, 6개. 이렇게. 그럼 몇 개요? 2대 6. 2대 6이요. 여기는 힘이 세지는 거요. 여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요. 그러면 이 간목일간은 힘이 센 거예요? 약한 거요? 힘이 약한 거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예.